unfold. 자, 오늘은 20세기에 있었던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믿기 힘든 비즈니스 신화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1970년대 초에 한 남자가 정말로 맞닥뜨렸던 아주 현실적인 과제였습니다. 290달러. 이게 바로 1971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가난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바로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현대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당시 해외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한마디로 무모한 도박이라고 했죠. 정주영 회장은 이 문제를 아예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조선업? 그거 그냥 제조업이 아니야. 바다 위에서 하는 거대한 건설업이지. 이렇게요. 고속도로도 만들었는데 배라고 못 만들겠냐는 거였죠. 정말 기발한 발상의 전환인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돈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971년 정주영 회장은 무작정 비행기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바로 런던이었죠.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돈을 구하기 위해서요. 결과는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영국의 은행가들은 코웃음을 쳤죠. 아니, 공장을 지어서 배를 만들고 그걸 팔아서 돈을 갚겠다니? 이건 그냥 소설 아닙니까? 하면서 딱 잘라 거절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겠죠.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내미는 대신 주머니에서 아주 뜻밖의 물건을 하나 꺼내듭니다. 이게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죠. 그가 꺼낸 건 바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 영국이 철로 만든 배를 1800년대에 처음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그거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이 쇠로 만든 거북선을 운용했습니다. 우리의 저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기가 막힌 설득이 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번엔 새로운 조건을 걸어요. 좋습니다. 당신들 잠재력은 알겠는데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배를 사겠다는 사람부터 먼저 데려오세요. 아니,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어떻게 파라는 걸까요? 전형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상황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의 다음 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배를 팔러 다닙니다. 근데 뭘 들고 갔을까요? 그의 손에 들린 영업자료라고는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울산 미포만에 텅 빈 백사장 사진 한 장, 그리고 지도랑 남의 회사에서 빌려온 배 설계도가 전부였어요. 이걸로 수십만 톤짜리 배를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결국 그리스의 선박왕 조지 리바노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지죠. 우리는 조선소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시장가보다 16%나 싸게 해드리고 납기도 조선소 짓는 시간 포함해서 30개월 안에 끝내겠습니다. 만약 늦어지면 받은 돈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돌려드리죠. 이건 사실상 현대라는 회사 전체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리바노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사람이었다라고요. 결국 리바노스는 배의 설계도가 아니라 정주영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투자한 겁니다. 자, 이제 돈 문제도 해결됐고 배 주문도 받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 2개를 해결했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앞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미션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도크, 그러니까 배 만드는 작업장을 2, 3년 동안 다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약속한 30개월을 절대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도크 파는 동시에 그 옆에서 배를 조각조각 만들자. 그리고 도크가 반쯤 완성되면 그 안에서 조립하는 거야. 이건 정말 아무도 생각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현장의 기술자들은 난리가 났죠.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던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안 된다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라는 이 정신,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를 만든 핵심 DNA가 됩니다. 그의 헌신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태풍이 몰아치는데 현장을 살피던 정 회장의 지프차가 바다로 휩쓸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겨우 구조됐는데 보통 같으면 집으로 가서 쉬었겠죠? 아닙니다. 그는 옷만 갈아입고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와서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리더가 최전선에서 저렇게 뛰는데 누가 따르지 않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타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1971년에 런던에서 돈 빌리고 그리스에서 배 주문받고 바로 다음해 3월에 첫 삽을 떠서 불과 2년 3개월 만인 1974년 6월에 조선소와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동시에 완성해버립니다. 1974년 6월 28일, 텅 비었던 미포만 백사장에서 26만 톤짜리 거대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불과 27개월 만에 불가능하다던 그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이날 열린 명명식은 그냥 배 한 척의 진수식이 아니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지어냈고 거기서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동시에 만들어낸 그야말로 국가적인 축제였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석에서 조선 입국, 즉 조선으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휘호를 남겼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가 세계를 향해 포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포만의 기적, 이 단 하나의 성공이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현대중공업은 조선소를 세운 뒤 불과 10년 만인 1983년에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에 오르는 기염을 도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이나 기술 혹은 주변의 반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건 불가능해라고 단정짓는 우리 마음속의 한계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은 사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혹시 해보기는 했어? 하고 말이죠.